최근에 민주당이 술접대 검사 탄핵하겠다고 서명하고 있습니다. 술접대 검사.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들 술접대 검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체 이 검사가 술접대 받았다는 의혹,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이 민주당 의원들이요, 이 검찰 공격할 때 단골 레퍼토리죠. 이 술접대 검사, 술접대 의혹 충격적이다. 접대받는 검사가 아직도 놀랍다. 최근까지요, 송영길 전 대표 최근에도 이런 말 했습니다. 룸살롱 접대받고 버젓이 검사 생활을 하고 있다.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공수처 처음 만들 때도 주요 논리 중 하나가 이 술접대 검사였습니다. 검찰 검사들은 누가 견제하냐? 그러려면 검사도 견제하고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만들어야 한다. 자, 기억나시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술접대 검사 3명을 직접 감찰하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내렸고, 그래서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중 한 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었는데, 최근 들어서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 3명의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라면서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민주당 의원 60명 넘게 지금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재판에 넘겼잖아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결과가요, 무죄입니다. 무죄.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아니, 이렇게 이 검사들을 공격을 해왔는데 정작 법원 판결은 무죄? 그러면 술 접대 자체가 없었다는 건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자, 1심 판결 내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라임 사태 기억나십니까?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했었던 라임 자산운용 1,000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이 전주 김봉현 전 회장 구속됐다가 작년에 전자발찌 이 풀고서 도주해가지고 48일 동안 도주하다가 잡혔었는데요. 이 사람이 폭로를 해서 내가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 해서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과 이 이수진 의원이 지금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 김봉현 회장이 2020년 10월 16일 옥중에서 서울신문에게 옥중 편지를 보냅니다. 자, 여기서 나온 내용이에요. 바로 2019년 7월경 청담동 소재 한 룸살롱에서 A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 그중 한 명이 얼마 후에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 요게 발단입니다. 이 술접대 검사 사건의 이게 발단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를 지시했고 감찰을 지시했고 재판에 넘겨진 거예요. 그 3명, 그 검사 3명 술접대 검사 3명을 찝었는데, 자, 그러면 그날 술접대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2019년 7월 18일 더운 여름이었네요. 자, 이 변호사, 자, 설명드릴게요. 이 변호사가 김봉현 회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서울 서초동 근처에서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시각은 오후 8시 49분 1차를 마친 시각이겠죠. 어저께가 밥을 먹고 나서 후배 검사들과 술자리를 하게 됐으니 땡땡땡 주점에 예약을 해서 술자리를 마련을 해달라. 자, 이 변호사를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변호사.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검사를 했어요. 자, 오래 검사했죠. 자, 이 상황이 지금 2019년. 그러니까 퇴임한 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관의 이 기운이 강할 때예요. 그래서 검사 출신의 이 딱 전관 변호사 딱지 딱 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뭘 하느냐? 이 김봉현 회장의 사건을 수임을 합니다. 자, 전관 김봉현 회장 1,000억대 지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센 검사를 지금 검사 출신 변호사를 수임을 한 거예요. 자, 전화합니다. 8시 49분에. 그래서 오후 9시 30분 그 말했던 땡땡땡 주점 1호실로 모입니다. 누가 모이겠어요? 당연히 지금 이 변호사 가 있고, 이 변호사가 지금
후배 검사 데리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후배 검사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네. 나 검사, 유 검사, 임 검사. 거기다가 김봉현 회장까지. 5명이 지금 이제 술을 먹는 거예요. 이들은 술자리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검찰도 또 법원도 술자리에 간 거는 맞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자, 간 건 맞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관심을 가지는 건 가냐 마냐 뭐 이건 이미 결론이 난 거고 이겁니다. 1회 100만 원 이상 뭔가 제공을 받아야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검찰은요. 이 나 검사가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이날 접대받은 이 술값이 114만 5,333원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넘잖아요.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거예요. 그런데 법원이요. 무죄 결론을 내립니다. 일단 이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술값이 5,333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죠? 술값이 뭐 1,000원 단위도 아니고 보통 10,000원 단위로 하잖아요. 이런 고급 술집은요. 근데 어떻게 5,333원이 나왔고 근데 법원은 또 이걸 왜 무죄라고 내렸을까요? 검찰과 법원의 계산법이 다른데요. 정말 오묘하고도 흥미롭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자, 집중해 주십시오. 자, 검찰의 계산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김봉현 씨가 옥중에서 편지 보냈을 때 이렇게 보냈어요. 검사 A 변호사와 검사 3명 술 접대에 1,000만 원 상당이 들었다. 그러니까 요렇게 5명이 먹었는데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 나누기 5 하면 200만 원이잖아요. 당연히 100만 원보다 넘죠? 그런데 검찰은 그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날요.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에 같은 술집에서 이 김봉현 회장이 3개의 방을 예약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에서는 뭐 수사 대응도 논의하고 어떤 방에서는 다른 사람도 불러서 접대를 하고 그래서 봤더니 1호실, 이 5명이 먹었던 1호실에서는 536만 원을 썼고 5호실에서 350만 원, 6호실에서 255만 원. 그러니까 다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지만 1호실만 봤을 때는 536만 원만 썼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유흥주점에 흔히 말하는 마담이 다 그걸 찍어서 핸드폰에 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방마다 얼마를 썼는지 그 영수증을 찍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기록이 있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1호실에서 536만 원 쓴 거예요. 그죠? 536만 원을 5명이 술을 먹었잖아요. 5로 나눠요. 100만 원 넘습니다. 그죠? 이러면 7만 원 정도 나와요. 100만 원 넘어요. 그러면 여기 3명 다 청탁금지법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검찰은요. 나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깁니다.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계산법이에요. 검찰 계산법입니다. 왜? 이 법은요. 그래서 잘 따져봐야 돼요. 자, 보십시오. 자, 536만 원이 1호실에서 쓰인 거예요. 그럼 536만 원 뭐 해서 536만 원이 나왔는지를 세세하게 다 따져봅니다. 기본 술값 120만 원. 이거는 술을 먹든 안 먹든 내야 할 돈이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5명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 술값, 맥주, 음료 요렇게 술값만 해서 240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술을 뭐 누가 몇 잔 마셨는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사람이 한 잔 먹고 이 사람이 5잔 먹었더라도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까지는 5명이 다 같이 똑같이 n분의 1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여종업원 비용이 있어요. 당시 8명이 왔다 갔다 했대요. 그 다음에 새끼마담과 웨이터 비용이 있어요. 요까지는요. 네. 5명이 다 똑같이 나눕니다. 왜냐면 요거 여종업원 새끼마담 웨이터는 일종의 입장료래요. 입장료. 그냥 서빙하는 사람이니까 서비스 비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이 5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n분의 1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얼마나 더 먹었는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문제는요. 여기입니다. 여기. 보도 아가씨 3명과 밴드. 저희가 이 보도 아가씨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판결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보도 아가씨. 이게 왜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종업원들은 10분마다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서비스 비용인 거죠. 그런데 옆에 그야말로 뭐 여성 접대원을 계속 앉혀놓고 술을 같이 먹고 싶으면 밖에서 여기 이제 술집 밖에서 데려와야 돼요. 그 데려온 게 3명입니다. 이게 검사가 3명이니까 이게 3명의 이제 보도 아가씨,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결문에 있어서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데리고 와요. 자, 여기 이제 가격이 140만 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어떻게 책정된 거냐면 기본 가격이 1인당 40만 원입니다. 요게 3시간 값이에요. 3시간. 3시간이 넘어가면 추가 비용을 내야 돼요. 그래서 140만 원인 걸 보면 한 명씩 이게 추가 1시간당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 1시간 더 있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3시간이냐? 처음에 이 변호사가 김봉현 회장에게 나 갈게 라고 부른 시각이 아까 8시 49분이었어요. 그죠? 바로 1분 후에 8시 50분에 이 3명을 부릅니다. 김봉현 회장이 마담 통해서. 그때부터 부른 순간부터 시간을 잰대요. 와서 술을 먹었을 때부터 시간을 재는 게 아니라 나를 불렀을 때부터 시간을 잰다는 거예요. 그러면 3시간 하면 얼마죠? 11시, 아까 1분 있다 전화를 걸었으니까 11시 50분까지가 3시간이에요. 근데 이들이 떠난 시각이 언제냐면 12시 50분에 술자리가 파한 걸로 검찰은 봤습니다. 요 1시간을 2명은 더 있었다라고 지금 검찰은 본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변수가 생겨요. 이 두 사람, 임검사, 유검사가요. 10시 50분에 갑니다. 뭐 집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가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십시오. 11시 50분까지 비용은 이미 낸 건데 이 이후의 비용 20만 원은 요 임검사, 유검사는 상관없는 비용이에요. 맞죠? 이 사람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20만 원은 이 임검사, 유검사에선 빼야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논리로 이 밴드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이 밴드 비용. 자, 근데 노래 불러요. 유흥주점 안에서 1호실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언제 부르느냐? 임검사, 유검사가 가고 밴드를 부릅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여기까지는 똑같이 임검사, 유검사까지 해서 5로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비용까지는 똑같이 임검사, 유검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이 20만 원, 그죠? 그리고 밴드 비용 35만 원, 이 55만 원은 이 임검사, 유검사는 해당이 안 되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전체 536만 원에서 자 55만 원, 요거와 밴드 비용 빼면 네 얼마냐면 481만 원이에요. 그죠? 임검사, 유검사는 이거를 5로 나눈 금액이 임검사, 유검사 비용이라고 본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 481만 원까지는 이 5명이 똑같이 나눠서 먹은 거예요. 그죠? 이 아가씨까지 다 포함해서. 자, 그러니까 481만 원을 5로 나누면 5, 9, 45 해서 96만 원이 나옵니다. 좀 더 나오지만. 자, 100만 원 안 넘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아요.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검사는 끝까지 있었어요. 12시 50분까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자,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계산법. 일단 96만 원 똑같이 접대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임검사, 유검사처럼 96만 원 똑같이 받았고 추가로 접대를 더 받은 거예요. 그 더 받은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20만 원 있었죠? 예, 뒤에 20만 원. 그리고 밴드 비용 35만 원 있죠? 합치면 얼마입니까? 자, 55만 원입니다. 맞죠? 이 55만 원을 누가 썼죠? 자, 이 두 사람 갔어요? 몇 명이 썼습니까? 3명이 썼습니다. 그죠? 맞죠? 요거 20만 원과 밴드 즐긴 건 요 3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3으로 나눕니다. 그럼 얼마냐면 18만 얼마 나와요. 뭐 3333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임검사, 유검사처럼 96만 원에 플러스 18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얼마 나왔죠? 그래서 나검사는 114만, 요거 합쳐서 5,333원. 제가 이 점점점은 빼서 그렇지만 그것까지 다 하면 접대를 받았다고 검찰은 계산한 겁니다. 그럼 100만 원 넘잖아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런데 법원이요, 이 계산법이 틀렸다고 합니다. 자, 이 재판에서요, 이 나검사는요, 이 536만 원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수증에는 536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일날 할인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아, 이게 참. 그래서 536만 원보다 실제로 낸 돈은 이거보다 적다고 주장하는데 이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오묘한데요. 요런 가격이요, 정가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템프로 협회가 있대요. 또 거기서 정하는 정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또 이게 술값을 정할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 정가가 있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이 마담이 나는 할인해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인 받은 적은 없다라고 재판부가 내리는데, 그런데 나검사가 무죄가 선고됩니다. 1심에서. 판사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자, 법원 계산법 살펴볼 텐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법원은요, 이 5명 외에 그 자리에 2명이 더 있었다고 봤습니다. 네, 참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것도. 자, 그 자리에 김모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김봉현 회장과 이 김모 행정관은요, 고등학교 친구예요. 근데 이 김모 행정관은 금감원 직원입니다. 금감원 직원인데 청와대로 파견을 가서 청와대 행정관을 하고 있었어요. 이 김 행정관이 당일 이 1호실에 왔다고 법원은 봤어요. 자, 왜냐하면 김봉현 회장이 진술을 합니다. 이 변호사가 부르라고 해서 김 행정관을 1호실로 불렀고, 그래서 와서 이 나검사와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골프 관련 대화를 했다라고 진술을 해요. 김 행정관은 부인합니다. 아니다. 내가 김봉현 회장이 불러서 이 주점에는 갔는데 다른 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방에서 혼자 마담과 술을 마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원은요, 이 김 행정관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1번, 자, 술값 낸 흔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아까 1호실에 536만 원 영수증 있죠? 아까 5호실, 6호실 각각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은 김 행정관이 그 방에 없었어요. 확인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러면 김 행정관이 뭐 혼자 마담과 술을 마셨든 뭐 다른 방에 있었든 술값을 낸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술값 낸 게 없어요. 김봉현 회장도 낸 게 없고 이 김 행정관도 본인이 술값 낸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일 거다고 봤고, 왜냐면 김봉현 회장 진술도 있으니까. 게다가 이 변호사와 이 두 사람이 이미 친한 사이예요. 상식적으로 같은 이 주점에 왔는데 1호실에 이 변호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갔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건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이 김 행정관은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골프와 술 접대를 받고 대신에 비밀 문서, 지금 금감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 금감원이 라임 사태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금감원 소관이거든요. 그 비밀 라임 문서를 은밀하게 김봉현 회장에게 줬다는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까지 터지면 본인에게 지금 불리하겠죠, 그죠? 또 접대받았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했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어쨌건 김 행정관은 이 술집에 같이 있었다고 본 거예요. 자, 이종필 라임 부사장도 같이 있었다고 봤는데 이 부사장은 계속 같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아까 5호실, 6호실 딴 방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주로 있고, 자, 김봉현 회장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종필 부사장은 1호실에 2번 방문을 했고 노래도 한두 곡 불렀다. 자, 이종필 부사장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자, 김봉현 회장은요, 노래 불렀다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노래 불렀는지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수 김정민 씨의 그대 사랑 안에 머물러 노래 기억나십니까? 네. 요 노래를 넣었더니 이종필 부사장이 와서 불렀다까지 기억해요. 아주 세세하게. 그래서 이종필 부사장도 왔다고 법원이 인정을 하는데, 자, 이 이종필 부사장은 두 번 잠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계산법에 요 사람까지 넣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왜냐면 얼마나 지금 뭐 오래 있었는지 먹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대신 김행정관은 있었던 거예요. 자, 계산이 다 달라집니다. 자, 기억나시죠? 아까. 자, 요 계산법이에요. 아까 어떻게 계산했죠? 자, 뭐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여기, 그러니까 5명이 먹었다고 한 게 481만 원은 5로 나눴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보도 아가씨 2회, 뒤에 1시간 2명, 그리고 밴드 35만 원. 55만 원은 이 두 사람 가고 벌어진 일이니까 3으로 나눴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 명이 더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5가 아니라 6으로 나눠야 되고 3이 아니라 4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481만 원을 6으로 나누면 80만 얼마가 나옵니다. 55만 원을 4로 나누면 13만 7,500 얼마 나와요? 자, 그죠? 그러면 합치면 얼마죠? 93만 원입니다. 자, 나검사가 접대받은 비용이 93만 원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김행정관도 똑같이 먹었다고 본 거예요, 법원은. 그러니까 93만 원? 거기다가 이종필 부사장이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지만 뭐 하나라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노래 불렀잖아요. 밴드 비용도 일부는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실제로는 더 적다. 그래서 나검사도 무죄다. 이렇게 법원은 판결 내립니다. 자, 결과적으로 나검사까지 무죄. 이 두 사람은 아예 뭐 재판에 안 넘겨졌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요, 이 계산법을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지금 항소를 했고 2심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또 궁금하죠. 제가 알려드릴 거고, 이와 별도로 뭐 100만 원을 넘든 안 넘든 검사가 흔히 말하는 업자인데 업자에게 술접대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안 되죠. 네, 뭐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본인이 뭐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공직자의 윤리에도 맞지 않고 이해 충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해서 처벌을 내려요. 나검사는 면직, 유검사는 정직 3개월, 임검사는 감봉 3개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결론이 아직 안 나고 있잖아요. 법원 판결이. 그러다 보니까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가 정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는 징계를 받지 않고 지금 계속 검사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거 뭐 죄를 저질렀는데 왜 아무 처벌도 안 받냐고 하면서 지금 탄핵을 하겠다. 이 3명의 검사에 대해서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니까 이제 옷을 벗게 만들겠다는 거죠. 자, 이 탄핵은요, 민주당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분의 1. 자, 무슨 얘기냐면 전체 지금 의원 수가 얼마죠? 300명이죠. 그 중에 3분의 1이 동의를 서명을 하면 발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면 지금 100명이잖아요. 자,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 뭐 충분하죠? 네, 발의할 수 있습니다. 통과도 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적의원의 2분의 1이 당 표결하면 통과될 수 있는 2분의 1 하면 150명. 그러면 이것도 169석 갖고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자, 이 검사 탄핵하자 결론하면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검사 탄핵이 벌어집니다. 자, 그거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죠. 네. 이 검사들 물론 잘못됐죠. 그런데 또 이 검사, 이 3명을 가지고 이걸 3년 내내 이 술접대 검사만 민주당이 물고 늘어지는 것도 사실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볼 수는 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